지금 북한 의전문화팀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발률 0.01%의 의전 공연단이 단파 신호 하나를 믿고 이탈을 감행했습니다. 수문 개방까지 남은 7분, 열영상과 수색견을 뚫으며 72시간 추적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밤의 신호가 단순한 탈출 신호가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 선택은 어디까지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전공연단 스케줄 보조인 장희서입니다. 선발률 0.01% 1000명 중 1명. 이 자리에 뽑힌 날 저는 그 숫자가 영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로 제 목을 조였습니다. 미소 유지 시간, 고개 각도, 박수 타이밍 모든 동작이 초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틀리면 즉시 재교육이라는 이름의 격리가 기다렸습니다. 창고 구석, 녹슨 선반 뒤에 숨겨둔 노트에 저는 매일 밤 기록을 남겼어요. 리광석의 응시 시간, 카메라 설치 날짜. 모순을 쌓아가는 일, 그게 제가 정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죠. 손전등 불빛을 최소로 줄이고 벽에 붙은 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지직. 선반 뒤 낡은 천더미에서 희미한 잡음이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먼지투성이 단파 라디오가 나타났죠. 주파수 바늘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늘이 멈춘 곳에서 잡음 사이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어요. 삐삐삐삐. 3개의 짧은 음, 2개의 긴 음, 다시 3개. 반복이었습니다. 음악이 아니었어요. 리듬도 멜로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무언가였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노트의 패턴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음 3개, 긴 음 2개, 다시 짧은 음 3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신호.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순찰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라디오를 천으로 덮고 노트를 옷 안쪽에 숨긴 채 선반 뒤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죠. 숨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무대기술 담당인 배다온을 찾아갔습니다. 배다온은 동선 설계의 달인이었고 무엇보다 제 기록 노트를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배다온은 잠시 말없이 노트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이건 음악이 아니라 약속된 신호야. 그 순간 보컬 담당인 미나율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미나율은 항상 팀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었지만 지금 미나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나도 들었어. 어젯밤 환기구 근처에서. 미나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어. 우리는 셋이 되었고 그날 밤 통역 겸 의전 보조인 서미담까지 합류했습니다. 서미담은 조용했지만 노트에 적힌 패턴들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모스 부호 변형일 수도 있어. 바깥에서 보내는 거라면. 서미담의 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으로 통하는 길. 그날 밤부터 저는 신호 로그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별 패턴, 주파수 변화, 반복 횟수 모든 것이 노트 안에 쌓여갔죠. 리광석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도 카메라가 또 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신호는 계속 울리고 있었고 저는 그 떨림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출된 미소 뒤에 숨겨둔 제 마지막 선택이었죠. 배다온이 숨은 시간표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창고 벽 구석, 페인트가 벗겨진 철판 뒤에 낡은 운영일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배다온은 그걸 꺼내 펼치더니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훑기 시작했죠. 여기 봐. 수문 개방 시간 매일 새벽 4시 정확히 7분간. 배다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시간이면 하류 수위가 낮아져.
건널 수 있어. 저는 시간표를 응시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방 시작, 종료, 수위 변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열 영상 카메라 점검 시간도 적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개방 직전 10분간 재부팅.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민하율이 숨을 들이켰어요. 7분뿐이야. 서미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짧아. 4명이 강을 건너기엔 타지만 배다온이 서미담의 말을 끊었죠. 물길이 닫히면 길도 닫힌다. 배다온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어. 우리는 그날 밤부터 준비했습니다. 배다온이 동선을 그렸어요. 창고에서 수문까지 최단 경로, 엄폐 가능 지점, 열 영상 회피 방법 모든 게 노트에 그려졌죠. 열교란 담요가 필요해. 체온을 숨겨야 해. 배다온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단열재를 찾아냈어요. 두껍고 무거웠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민하율이 떨고 있었어요. 만약 수색견이 오면 어떡해? 소리 나면? 저는 민하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 아무도 혼자 안 남겨. 서미담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우리는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달빛도 없었습니다. 배다온이 앞장섰고 우리는 단열재를 뒤집어 쓴 채 일렬로 움직였죠.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조차 최소화하며 나아갔습니다. 수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죠. 하류 쪽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어요. 배다온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미담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거였죠.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갈 수 있어. 서미담이 이를 악물며 일어났지만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하율과 제가 서미담을 부축했습니다. 배다온이 앞에서 길을 열었죠. 물가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죠.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색견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배다온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을 헤쳐나갔어요. 서미담이 신음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강 중앙을 지날 때 물살이 거세졌어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것 같았죠. 대안에 발이 닿았습니다. 우리는 단열재를 벗어던지고 풀숲으로 몸을 숨겼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것처럼 뛰었죠. 그리고 수문이 닫혔습니다. 쾅! 물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는 물에 휩쓸렸을 거예요. 배다온이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해냈어. 민하율이 서미담을 꼭 안았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에서 수색등이 이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 숨어 있었죠. 7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고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넌 뒤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다온이 앞장서서 숲 깊숙이 들어갔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서미담은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신음 하나 내지 않았죠. 민하율과 제가 양쪽에서 서미담을 부축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이 끝나고 낮은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배다온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여기서 기다려. 배다온이 속삭였습니다. 신호를 보낼 거야. 신호. 우리가 창고에서 포착했던 그 패턴이었어요. 배다온이 가방에서 작은 캐미라이트를 꺼냈습니다. 적외선 LED가 달린 거였죠.
이걸로 보내면 연령상에는 안 잡혀. 하지만 적외선 장비가 있다면. 배다운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민하율이 물었어요. 배다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케미라이트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전멸, 전멸, 전멸. 3번 짧게. 멈춤. 다시 3번. 우리가 창고에서 들었던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배다운은 같은 신호를 계속 반복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적외선 빛이 깜빡였지만 우리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안 돼. 민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미담이 민하율의 손을 꽉 잡았죠. 저는 숨을 참고 어둠을 응시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빛이 깜빡였어요. 전멸, 전멸, 전멸. 3번. 정지. 3번. 정확히 우리가 보낸 패턴이었습니다. 배다운이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응답이야. 배다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신호를 보냈죠. 이번엔 연속으로 3번. 상대도 똑같이 응답했어요. 누구지? 제가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곧 왔어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죠.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민하율이 서미담을 끌어안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우리는 합동 대응팀입니다. 당신들을 보호하러 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불빛 뒤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무전기를 찬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정도윤입니다. 팀장이에요. 정도윤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부터 지키는 구역이다. 이제 안전해요. 민하율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미담이 주저앉았어요. 배다운은 그저 케미라이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신호를 보낸 게 당신들이었어요? 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처럼 신호를 알아챌 사람을 기다리면서요. 정도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알파팀. 목표 인원 4명 접촉 완료. 보호 절차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어요. 수신 확인.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세요. 정도윤이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부상자가 있나요? 제가 서미담을 가리켰어요. 팀원 한 명이 즉시 달려와 서미담의 무릎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 필요합니다. 깊지는 않아요. 이동하죠. 정도윤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3km 떨어진 곳에 보호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치료받고 진술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도윤의 팀이 우리를 둘러쌌죠. 보호하듯이요. 걸으면서 저는 배다운이 들고 있는 케미라이트를 봤어요.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번의 전멸. 우리가 보낸 신호이자 우리를 구한 신호였죠. 정도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신호 로그 기록했다고 들었어요. 시간 기록도요. 정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신호와 우리 타임스탬프가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 안에 적어뒀던 모든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하율이 물었습니다. 정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보호받게 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3점의 전멸, 그게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도 불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죠.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어요. 보호시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침대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었어요. 서미담은 치료를 받고 있었고 미나율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배다온과 저는 정도윤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진술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도윤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들 외에도 의전 공연단 출신이 실종된 사례가 있어요. 지난 3년간 17명. 배다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모두 탈출 시도였나요? 아니요. 정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일부는 공식 일정 중에 사라졌어요. CCTV에도 잡히지 않았죠. 마치 계획된 것처럼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납치? 정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통입니다. 화면에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한 조직을 추적하고 있어요. 코드명 블랙타이드. 이들은 망명자와 의전 인원의 프로파일을 거래합니다. 프로파일이요? 제가 물었어요. 신상정보, 동선 패턴, 심리 분석 데이터까지요. 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걸 사는 사람들은 특정 목적으로 사람을 찾는 거죠. 인신매매, 강제노동, 때로는 협박용으로요. 배다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서미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미담 씨가 실종됐던 시기와 블랙타이드의 거래 시기가 겹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정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정도윤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죠. 블랙타이드의 창구 중 하나를 특정했어요. 오자와 렌이라는 가명을 쓰는 인물이에요. 위장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래를 중개하죠. 위장 콜센터요? 배다온이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상담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암호화된 통화로 거래 정보를 주고받아요. 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통화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도윤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전 기록했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창고에서 모든 걸 기록했죠. 패턴을 찾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배다온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도 돕겠어. 동선 분석은 내가 더 잘해. 정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지시를 따라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도윤의 팀이 위장 통화를 준비했어요. 가짜 구매자로 위장해서 오자와 렌에게 접근하는 거였죠. 저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시간, 단어 선택, 말투의 변화 모든 걸 노트에 적었어요.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도윤의 팀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특정 프로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의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어요. 조건을 말씀하세요. 여성, 20대, 통역 가능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했어요. 확인 가능합니다. 보관 위치는 동남부 항구 지역이에요. 상세 좌표는 계약 후 제공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남부 항구 저는 즉시 노트에 적었어요. 배다온이 제 어깨 너머로 봤습니다. 접선 암호는? 팀원이 물었어요. 세계 전멸 후 정지. 확인 신호도 동일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계 전멸 우리가 썼던 신호였어요. 그들은 우리 신호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도윤이 녹취를 멈췄어요. 충분해요. 좌표 단서를 얻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적어놓은 단어들 사이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부, 항구, 보관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죠. 그들은 우리를 납치가 아니라 유통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배다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건처럼요. 정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오자와 렌이 흘린 정보를 토대로 창고 위치를 좁힐 거예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분노에는 방향이 있었어요. 냉정함도 함께였죠. 증거를 쌓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였습니다. 자금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정도윤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블랙타이드는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습니다. 추적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정도윤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자와 렌이 제공한 좌표 정보와 우리가 확보한 거래 기록을 교차 분석했어요. 후보지가 3곳으로 줄었습니다. 배다온이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좁히죠? 미끼를 씁니다. 정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을 하나 만들어요. 소액 거래를 가장해서 상대가 받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들이 자금을 옮기는 순간 노드를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실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나요? 네트워크 노드 위치까지는 파악 가능해요. 물리적 위치까지 가려면 현지 공조가 필요하지만요. 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 미끼 거래가 실행됐습니다. 정도윤의 팀이 소액을 송금했고 상대는 예상대로 받았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주소, 전송 경로, 노드 위치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됐죠. 움직이고 있어요. 분석 담당 팀원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노드 홍콩, 두 번째 노드 싱가포르, 세 번째. 화면이 멈췄어요. 베트남 다낭입니다. 정도윤이 지도를 확대했어요. 다낭 항구 인근이에요. 오자와 렌이 말한 동남부 항구 지역과 일치합니다. 배다온이 숨을 들이켰어요. 서미담이 거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요. 정도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공조팀에 연락합니다. 비폭력 진입 준비해야 해요. 비폭력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충돌은 최소화해야 해요. 정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항상요. 사흘 후 현지 공조팀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본부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어요. 헬멧 카메라로 전송되는 화면이었죠. 어두운 창고 외벽, 녹슨 철문, 그리고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알파팀 진입 준비 완료. 무전이 들렸어요. 승인합니다. 조심히 진입하세요. 정도윤이 응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팀원들이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컨테이너로 나뉘어 있었어요. 각 컨테이너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첫 번째 컨테이너 확인. 무전이 들렸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 서류 더미와 노트북 발견. 세 번째.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인원 발견. 여성 1명, 의식 있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배다온이 제 손을 잡았어요. 카메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서미담이었어요. 민하율이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죠. 화면 속 서미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팀원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전해요.
우리가 데려갈게요. 서미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목표 확보. 무전이 울렸습니다. 의료 지원 필요. 외상은 없으나 탈진 상태입니다. 정도윤이 다음 지시를 내렸어요. 노트북과 서류 전부 압수하세요. 서버 있으면 그것도요. 서버 확인했습니다. 분리 작업 시작합니다. 10분 후 팀이 철수했습니다. 서미담을 부축한 팀원들이 차량으로 향했어요. 동시에 다른 팀원들이 장비를 실었죠. 노트북 6대, 서버 1대, 그리고 서류 상자들이었습니다. 데이터 동결 완료. 분석팀이 보고했어요. 블랙타이드 연계망 차단 성공했습니다. 정도윤이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목표 확보, 데이터 동결 완료.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서미담이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돌아오고 있었죠. 배다온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민하율이 울면서 웃었어요. 정말로. 정도윤이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서미담 씨는 이틀 후 이곳에 도착해요. 치료받고 회복하면 당신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되찾았다는 감각이었죠. 흐름은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진실이 나와요. 정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놓치지 않았고 기록을 멈추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72시간 창고에서 신호를 포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였어요. 서미담이 돌아온 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보호시설 안뜰에서였어요. 서미담이 차에서 내렸을 때 민하율이 제일 먼저 달려갔죠. 배다온과 저도 뒤따랐습니다. 4명이 얼싸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미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넘어져서. 아니야. 제가 서미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정착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정도윤이 모든 과정을 도왔습니다. 임시 거주지 배정, 의료 지원, 심리 상담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따라갔죠. 그 중에서 제게 가장 낯선 건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첫날 밤 저는 숙소 세탁실에 서 있었습니다. 세탁기 디스플레이에 표준 59분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드럼이 돌기 시작했죠. 물소리, 모터 소리, 규칙적인 회전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배다온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세탁기 소리 듣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기해서요. 배다온이 옆에 섰습니다. 맞아. 우리 마음대로 빨래할 수 있다는 게. 배다온이 웃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요. 표준 59분 그게 끝나면 깨끗한 옷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기다림이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후 정도윤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정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민하율이 물었습니다. 희망나무 재단이라는 곳이에요. 의전공연단 출신들을 지원하는 단체죠. 정착 과정, 디지털 안전 교육,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도윤이 설명했어요. 당신들이 겪은 일,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서미담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예요.
강요는 없어요. 저는 배다운을 봤어요. 배다운이 저를 봤죠. 우리는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희망나무 재단 사무실에서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안전이 주제였어요. 배다운이 암호화 통신을 설명했고 저는 신호 패턴 인식 방법을 가르쳤죠. 참가자는 12명이었습니다. 모두 우리처럼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신호는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죠.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신호를 따라가는 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기억나? 민하율이 물었습니다. 창고에서 라디오 들었을 때? 기억하죠. 서미담이 대답했어요. 그때는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배다운이 물었습니다. 서미담이 웃었어요. 지금은 시작이 보여요. 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일과 알림이었어요. 창고에서 들었던 단파 라디오 신호 대신 이제는 제가 직접 설정한 알람이 저를 깨웠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보호를 다음 신호로 돌려준다. 제가 말했습니다. 배다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민하율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서미담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함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의 냄새, 수문의 물소리, 숲속의 어둠, 그 모든 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깨기도 했죠. 하지만 깨어났을 때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표준 59분 세탁기가 끝나는 시간. 깨끗해지는데 걸리는 시간.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72시간의 추적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계속 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응답할 겁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